자, 이번에 특징이 뭐냐?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을 위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인들이? 왜 저러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100만이 넘는 조선족이 들어와 있고 말이 조선족이지 그냥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택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얻어갈 거는 다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천민자본주의자란 뭐 입들은 뭐 이세죠. 왜냐하면 맨날 중국 공산당들이 한 게 뭡니까? 지금 보면은요, 저 민주당이 하는 게 다 중국 공산당들이 문화혁명 하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웃겼냐면은 바지 이 폭이 좁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가위로 바지를 자르고 그래서 개망신을 줬었어요. 문혁 때. 그래서 맥주병이 바지 이 밑단에 맥주병을 넣어가지고 맥주병이 들어가면은 통과고 맥주병이 못 들어가면은 이거는 서양 이 악귀에 씌운 거다. 이래 가지고 막 바지를 자르고 사람을 모욕을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 학교에 안 보냈어요. 학교 휴교시켰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뭐였냐? 대자보 쓰는 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비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어떻게 비판했냐? 나한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갖고 내가 3번이나 낙제를 했는데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나를 말하자면은 정신적으로 혁명 과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생이 일부러 낙제점을 준 거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또 어떤 선생님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가 있어서 너무나 딱해가지고 빵을 그 아이에게 사줬는데 나중에 그 선생을 막 비판을 하면서 대자보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 주석에 4대 악습 뭐 관습, 문화, 뭐 철학, 이 풍속, 이 모든 걸 내가 이 깨부수는 구학을 깨부수는 전사인데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이 빵으로 나를 말하자면 약화시켰다. 못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는 다 서양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였던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조그만 피아노를 너무나 피아노 이게 싫어요. 지고 가가지고 저 산속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것도 담요로 꼭 사갖고 거기서 피아노를 쳤다는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거를 외국에 와서 피아니스트로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겨운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게 제가 중국에를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갔었는데 중국의 북경에 이제 예전에 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 기념품점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택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때는 제가 뭐 중국어도 못했으니까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고품격의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 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념품 가게에서. 나이가 정말 지긋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어를 훌륭한 영어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느냐. 전에 어디에서 계셨었냐. 그랬더니 대학 교수였었대요. 여러분. 대학 교수였는데 문화 대혁명 때 자기가 모든 걸 박탈당하고 시골에 하방이 됐다가 이제 그 광기가 사라진 뒤에 자기가 여기 와서 있는데 이미 대학에는 복직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외국인 상대의 기념품 상해에서 수브니어를 팔고 있다고.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모택동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탄핵 찬성 이 집회에 중국인들이 뭐 촛불 들고 많이 나간 거 여러분도 보실 텐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집회에서 나온 건데 이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비록 제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 큰 대륙에 있지만, 그러니까 곧 죽어도 중국은 자기 큰 대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은 뭐 주민 등록에 뭐 돼 있고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거죠. 이러니까 중국인이어서 좀 쫄았는데 뭐 이러니까 뭐 괜찮아 좋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인이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매번 뭐 비자를 뭐 갱신하는 게 힘들다는 또 뭐 이러니까 앞으로 뭐 그거 다 뭐 없애줘 좋아 막 이러고. 네, 이게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탄핵 찬성 집회 중국인 연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녕 이것이 중국입니까? 뭐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한다고 하니까 마구 막 잘한다 좋아 뭐 괜찮아 뭐 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국은요, 여러분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일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를 여러분 이 말하자면 통일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프론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비공산주의자들을 포섭해서 중국의 영광을 위해서 공산당의 혁명 과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죽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조셉 나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는 국방력, 뭐 그 나라의 뭐 크기, 뭐 이런 뭐 그걸 이제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면은 이제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인 강국, 뭐 문화로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은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샤프 파워를 얘기합니다. 샤프 파워. 그러니까 날카로운 힘? 네. 그러면 샤프 파워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 사람의 약점, 그를 쥐고서 뇌물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매수를 하는 거를 그런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힘을 확대하는 그런 거를 샤프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샤프 파워를 가지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49년이 되면은 중국 공산당 정권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은 이 100주년 전에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고의 유일한 패권 국가 넘버원 차이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는 캐나다라든가 호주,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 다 부정선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맞닿아 있는 분단 국가고 한국이라는 게 중국으로서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성가시고 때로는 두렵고
일본과 미국을 안고 있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저는 100% 개입했다고 봅니다. 캐나다에도 개입했고 호주에도 개입했고 뉴질랜드에도 개입했는데 왜 한국에 개입을 못하겠습니까? 중국은 대만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다가 온갖 뇌물, 그 다음에 대만에서 온 사업가들, 뭐 여성들하고 이렇게 이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협박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은 꿋꿋하게 중국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공표를 합니다. 바로 이런 투표 방식,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의 반중국법과 같은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친중적이었던 이 국민당의 의석이 팍 줄었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전투표제를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이렇게 널널한, 정말 허술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다면은 민주당의 의석은 반토막이 뭡니까? 저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작심하고 이 통일 전략 전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자신들의 위성국가,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매수당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전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한동훈이 이 장인 진영구가 차이나 라이프를 했는데 이 차이나 라이프라는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영어로 발행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김영동이 마누라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이번에 뭐 바꿨느냐 어쩌느냐 이러는데 아주 친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친중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도 국민의힘의 소속인데 아주 학벌도 형편없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애들한테 그렇게 따리를 붙어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포섭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마수가 온 나라에 뻗쳐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더하죠. 자,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국의 철학을 전 세계에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자학원이 뭐 2,000 몇 개인가 뭐 이 전 세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다 폐쇄되고 공자학원이 폐쇄된 곳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주 그냥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샤프 파워는 은밀하게 샤프하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은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게 이 샤프 파워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샤프 파워가 제일 무기로서 쓰는 게 뭐냐? 댓글 부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지금요 우리나라만 해킹을 하고 우리나라에만 댓글을 하는 게 뭐 4천만 명이 다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4천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그냥 죽인 살해한 자국민의 숫자가 4천만 명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탄핵 찬성 여기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 그리고 친미파다. 한미일 동맹을 단단히 했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처럼 쉐쉐하고 싱하이밍 같은 정말 이 과장급, 국장급의 대사가 오라고 하면 대사관으로 쭈르르 들어가가지고 막 옆에서 웃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싱하이밍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2023년입니다.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면은 한국 너 혼날 줄 알아라.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친중적이고 종북적이고 종중이죠. 종중종북인 거를 이 싱하이미가 알아봐서 이렇게 버르덕 장머리 없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밝힌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에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대한민국, 저 코리아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쟤는 우리의 속국이었다고. 시진핑은 대한민국을 다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찬성 투표에 중국 애들이 들어가서 촛불을 들고 뭐 중국말로 샬라샬라 거리고, 네?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마이크까지 잡으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는 다 쟤네들의 통일 전선에 하나의 지령을 받고 임무를 받고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중국 스파이들입니다, 여러분. 탄핵 찬성 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능멸하고 대한민국을 짓밟는데도 좋다고 박수를 치는 이것들,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되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중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민족 통포, 이거는 다 문재인이 노무현이가 심어놓은 쇠뇌입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으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커다란 대륙에서 온 중국인인데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합니다. 좋아. 이렇게 박수를 치는 대한민국, 여러분 두고 보시겠습니까? 종북, 종중 다 몰아내야 됩니다.